오늘도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투자를 하실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장 핫한 이슈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내 단지 상가입니다. 이 단지 상가가 과연 애물단지인지 보물단지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판단은 구독자님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굉장히 좋으셨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물론 아주 낡은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이 단지 내 상가가 과연 애물단지일까요? 보물단지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들이 많은데요. 이 상가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방법을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셨는데,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기타 부동산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알고 이제 전화 연락을 주시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있죠. 이 굉장히 낡은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이 단지 내 상가가 보입니다. 이 단지 내 상가가 과연 어떻게 돈이 될까요? 우선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팔아야 될까, 이걸 갖고 가야 될까 고민합니다. 왜? 너무 낡아서 임대료가 얼마 안 나오죠. 10만원, 20만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실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2층, 3층, 특히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공실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가지고 가셔야죠. 팔지 말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낡은 단지의 상가,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 상가 보면은 직접 한번 발품 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쉬울까요? 천만의 말씀,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찾기 어렵고요. 제가 또 말씀드린 이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단지의 상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소액이 아니고 너무 비싸네, 이미 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가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상가가 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들이 많이 아는 상가죠. 이미 재건축을 했습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지금 내부 사진까지 보이는데요. 가운데 통로가 있고 구획이 나눠지지 않은 상가도 많이 있고요. 구획이 나눠진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이 보면은 비어 있죠.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장사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물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상가입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미 재건축이 들어간 상가인데요. 종합상가, 분산상가 있는데 종합상가는 메인상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산상가는 후문 같은데 조그맣게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가 역할은 같은데 우선 지분을 보겠습니다. 22평의 지분이고요. 이 지분 같은 경우가 매매가 43억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무상 분양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뭘까요? 이 상가가 아파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낡은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집니다. 하물며 지층 있죠? 지층 물건 7평인데요. 5억 5천 매매가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한 평당 뭐 7, 8천은 기본이고요. 일반적으로 2억까지 호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가가 과연 입주권을 주는데 그래서 된다고 하는데 모든 상가가 다 그럴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0년대 중반입니다. 80년대 중반 준공이면 지금 보시면 아마 조합 설립을 앞두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아직 멀은 재건축이 가려면 아직도 한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가인데요. 이 상가 가격 한번 볼까요? 단지 내 매매 상가가 17억에 나왔습니다. 면적이 14.72제곱미터.
결국은 뭐 평수를 따지면은 면적이 14.7이면은 대략 한 7평? 아니 4, 5평? 이 정도 평수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17억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평당 2억이죠? 너무 비싸죠? 아직도 멀었는 단지 상가가.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반영된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핫하다고, 정말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소액 투자라고 갖고 왔는데 이런 물건을 브리핑한다, 이런 물건 가서 사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상가도 23억이 나왔네요. 토지 지분이 43제곱미터, 한 12평 가량 되죠. 12평에 23억. 이것도 억 단위죠. 지분 한 평당 억입니다. 근데 이게 1층 상가도 아니고 하물며 2층 상가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도 현재는 물건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 당시에, 이거를 좀 고객들한테 얘기할 당시에 이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좀 더 올랐고 물건도 없습니다. 이미 이것도 반영이 됐죠. 이런 물건이 이렇게 반영되기 전에 물건을 찾고 물건을 사셔야죠. 그래야 투자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길을 알려드리고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지금 그러면 과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나, 사례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보시면은요, 신반포 아파트, 개포동 주공 아파트, 둔촌 주공 아파트, 많이들 아시죠? 이름만 들어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다 상가를 갖고 있는데 단지 내 상가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죠. 이런 보물단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보물단지를 작년에는 제가 좀 많이 찾아다 드렸습니다. 가격이 20억, 30억? 아니죠. 2억, 3억에 하물며 1억대에 제가 찾아 드렸습니다. 이런 보물단지를. 그런데 요즘에 좀 찾기가 힘든데요. 어쨌든 이런 팁을 알고 계시면 추후에라도 눈여겨보실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물건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마포구에 있는 시험 아파트를 제가 매수를 좀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거래 금액이 1억 7천, 1억 8천 이 정도에 거래됐다가 물건이 나왔는데 8억에 나왔습니다. 물론 8억에 나온 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나왔죠. 그래서 이 물건 지금이라도 사실 분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2018년도 요 가격일 때 사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 늦긴 했는데 그래도 현재는 아파트를 주택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라도 사셔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 상가가 정말 아파트를 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20억, 30억 혹은 8억에 주고 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요. 법에 나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일 때 이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상가도 건축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소유자도 다 같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상가를 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파트 단지의 조합에서 정관을 정하겠죠. 하지만 법적 근거로는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팁이죠. 오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팁을 한 10가지 정도를 짚으셔야 되는데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10가지를 많이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은 팁을 제가 보면서 어떤 팁을 드려야 되냐. 우선은 조합에서 사례입니다. 조합에서 정말 이 상가 소유자들한테도 주겠다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이 상가 소유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합의서? 당신한테 아파트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또 정비법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의 최저 분양가와 권리가격이 최소한 동등해야 된다. 권리가격이 최소 분양가보다 낮다고 하면 현금 청산이나 혹은 다른 상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같이 수용해서 같이 조합을 가기 위해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이 합의를 하는데, 이때 상가는 아시다시피 지분이 작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 지분은 한 10평 남짓 된다고 하면 상가 지분은 한 1층은 3평 남짓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권리가격이 아파트보다 최소 같아지려면 권리가격을 지분가를 아파트의 지분가격보다 최소 3배 이상을 줘야겠죠. 그래야 최저 분양가에 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합의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층 상가 소유자의 대지 면적의 권리가액은 기존 아파트 비례율에 아파트 갖고 있는 평당 권리가격의 3.1배, 중요하죠. 3.1배. 나머지 2층이라든가 지하 같은 경우는 1층을 기준으로 해서 50%든 40%든 60%든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1층 상가 소유자를 봤을 때 아파트 권리가격의 3배를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분 10평을 갖고 있는 분하고 3.3평을 갖고 있는 분하고 권리가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이런 상가 합의서를 가지고 상가자들은 굉장히 힘을 갖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럴까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유튜브에서 소문난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모든 재건축 상가가 된다. 빨리 가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겠다. 상가를 사야겠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선은요, 제가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에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가야 됐습니다. 같이 가야 될 조건은 구체적인 상황은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도 되고,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단지 상가는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30억, 40억, 하물며 지분 12평짜리가 20억, 이미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좀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아직 상가 가격이 안 올라는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재건축이 가까이 안 갔다는 얘기인데요.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기 전에 이미 80년대 후반서부터 재건축을 바라보고 아파트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재건축을 갔을 때 아파트를 받을지 상가를 받을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보고 조건이 합당하다고 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아파트에서 상가 조합에 딜이 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갖고 간다고 하면 미리 조금 1, 2년 아니면 혹은 5년 정도 앞서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작았을 때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낮은 상가라는 것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매매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상가는 수익형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낡았어도 월세가 많이 받으면 상가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랑 상가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별로 굳이 내가 상가를 사면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아파트 투자를 해야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상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률이 좀 낮은 상가가 좋다. 그렇다는 건 이미 또 재건축이 연도가 오래돼서,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재건축이 가까이 가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단지 상가가 층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 1층, 2층이면 금상첨화 좋고 3층 정도도 괜찮습니다. 지분이 좀 그래도 괜찮게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4층 이상은 아무래도 지분도 작고 상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협의하기에 부담됩니다. 아파트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려면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상가 조합하고 협의할 때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가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굉장한 좀 팁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쪽에 존재하는 상가는 아무래도 상가 힘이 크겠죠. 배제를 할 수 없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가 힘이 좀 큽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짚어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우선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낡은 상가 투자 왜 지금 할까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0년 차 이상부터 낡은 상가 30년 차 이상이 돼버리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상승됐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그거보다 한 5년 앞서서 25년서부터 30년 된 상가를 골라주신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아직은 수익형일 때라는 것은 매매가가 싸다는 거, 월세가 작아서 매매가가 싸다는 거죠. 그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투자하자는 제가 답이고요. 그러면 왜 아파트 상가를 할까요? 아시다시피 주택수가 지금 현재는요 규제가 많죠. 다주택자들은 현재는 주택수 늘리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취등록세도 8%, 12%를 내야겠지만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가고 계신 분, 추후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제가 명의를 가지고 올 때 현재 집이 있으면 그것도 8%의 취등록세를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요즘에 상가 투자가 대세인데 그래도 나는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길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가입니다. 월세가 나옵니다. 아파트는 갭 투자를 한다고 하죠. 보증금 전세 가지고 내가 한 5억 정도 넣어놓고 내 돈 5억이 들어가지만 보증금 가지고 5억이 들어가지만 월세 한 푼도 안 나오고 내가 그냥 내 돈 5억만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내 돈 5억을 넣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 단지 상가 좋은 걸 샀을 때 5억을 넣는다고 하자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거기에서 월세 다만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5억 정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5억 가서 간다고 하면 좀 많이 올라간 상가고요. 저는 1억, 2억, 3억까지가 맥심 3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억의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눈여겨보실 상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인을 찾아드렸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단지를 상가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1, 2억 가지고 충분히 제가 맞는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에 합당한 상가를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신축 상가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굳이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라는 욕심이 현재는 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오늘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13년도 금융위기 끝자락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저금리 시대 그러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였습니다. 그때는 돈을 은행에서 너무 은행 이자가 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있었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갖고 있으면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아파트를 받아도 되고 상가를 받아도 된다. 1층에 있는 뭐 코너짜리 괜찮은 좋은 자리를 나는 상가로 받을래요. 조합원 분양가가 물론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가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상가 굉장히 많이들 모르셨지만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잘 한번 보시고요.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 단지 상가라고 해서 모두 아파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꼭 두들겨 보시고 돌다리 두들기듯이 두들겨 보시고 모르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문난 부동산이었습니다.